네, 안녕하십니까. 골드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국내 관심 종목들 현대차부터 솔리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함께 보겠습니다. 좀 이전까지는 3파와 4파를 이곳을 3과 이곳을 좀 4로 보고서 확률적으로 여기가 3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와는 다르게 한 번 더 밀리면서 지금은 이곳의 위치가 3이 되고 이때 고점이 4가 되고 지금은 어찌 되었든지 5가 여전히 좀 진행 중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의 저점을 오늘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면서 주가를 상승했다면 좀 더 새로운 충격 파동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한 번 더 밀리면서 이탈 좀 했기 때문에 카운팅들을 이전처럼 1과 2로 보고 3에 대해서 1, 2, 3, 4, 5로 이루어지는 3이 있고 4가 있고 그 다음에 5가 진행 중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카운팅에 대한 수정이 좀 있고, 동일하게 이번 주 정도 내로 조정들 정리되고 나서 주가와 지수들 좀 더 상승하면서 수익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점들은 아직은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상으로는 이때의 저점이 384.3포인트인데 오늘 384.3포인트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파가 남으면서 주가와 지수들을 좀 하락한다면 선물 차트상에서도 384.3포인트보다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는 파동들 있고 나서 오파가 정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좀 관점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기준으로 좀 기준선을 물고 있는 만큼 좀 더 보유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어제 기준으로서는 기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를 하셨을 수도 있긴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것들은 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일부 매도하는 것보다도 보유하는 접근으로 가는 게 보다 더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들이 좀 우려되시는 분들은 기준선을 깨거나 구름을 이탈하는 종목들은 좀 일부 매도를 하시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으나, 저와 같이 이파가 조정이 좀 되고 좀 더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좀 걸어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 오늘도 추가 매수 자리가 좀 나왔습니다. 얘도 이런 위치들에서 기준선들 좀 지켜주면서 큰 상승 나오고, 어제도 확실히 기준선 위로 안착하고 오늘도 강한 상승 보이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덕도 돌파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들에서는 다 추가 매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강한 상승 보인 만큼 좀 더 상승 나오면서 RSI가 과매수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그와 같은 움직임 보였습니다. 얘도 어제 기준으로서도 강한 상승 보이면서 이때 고점 돌파하는 자리 추가 매수 접근, 그리고 오늘도 강한 상승 보이면서 RSI 한 번 더 과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위치들에서도 추가 매수 접근입니다. 그래서 얘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았나 싶고,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RSI가 꺾여 내려오지 않는 이상 조금 더 보유 혹은 매수 접근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도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일단 RSI가 돌면서 좀 전환선들을 좀 터치했기 때문에 이 뒤로 전환선에 대한 저항 받고 밀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좀 더 추세가 유지되면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고배당주들은 1월에서부터 3월 정도까지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있는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RSI 깨지는 자리 한번 비중 정리한 뒤로 2차 비중 정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현재 비중 유지 상황입니다. 얘도 앞서 봤었던 다른 은행주들처럼 좀 더 상승 나오면서 캔들이 기준선과 구름 위로 올라간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추가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얘는 아직 기준선이나 구름들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현재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LG로텍입니다. LG로텍 기준선 깨면서 한 번 더 비중 정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얘도 물론 더 상승 나오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안착한다면 또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 RSI 깨지는 자리,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30% 오늘 기준으로서는 50% 정도 비중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어제 기준으로 완전 매도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얘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 번씩 정리하고 지금은 더 밀리면서 구름도 이탈했기 때문에 일진머티리얼즈는 현재로서는 완전 매도로 좀 보고 관심 종목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도 계속해서 보유 상황입니다. 얘도 밀리면서 RSI가 꺾여 들어오지 않는 내에서 계속해서 매수 혹은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계속해서 좀 완전 매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RSI가 돌고 있는 만큼 좀 더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들 위로 올라간다면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더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도 배당락 맞은 이후로 조금 더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앞서 말씀드린 고배당주들 1월부터 3월 정도까지가 주가 가장 저렴한 경우들 많기 때문에 좀 더 반등 나오면서 주가들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도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일단은 이때 고점을 좀 찍고 나서 현재로서는 살짝 좀 밀렸지만 아직까지는 매도보다는 보유 접근이 좋지 않나 싶고 이것도 뭐 이대로 바로 밀리면서 전환선을 깨거나 기준선을 깬다면 그런 위치들에서 한 번씩 비중 정리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도 아직까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RSI 같은 것들 좀 과매도해서 꺾이면서 좀 더 반등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런 종목들 배당락 이후로 3월 정도까지 좀 저렴한 가격인 경우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지난 뒤에 주가에 대한 회복을 보고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아직까지는 보유 상황이나 이대로 음봉이 조금 더 나오면서 RSI가 과매에서 꺾여 들어온다면 그런 위치들에서 한 30% 정도 비중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도 음봉이 나오면서 RSI가 과매에서 꺾여 들어온다면 일단은 한번 비중 정리, 그렇지 않고 양봉이 붙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덕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PNK 금융지주입니다. PNK 금융지주도 좀 더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캔들 기준선 위로 구름 위로 올라온 만큼 좀 더 매수 혹은 보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앞서 우리은행처럼 더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을 돌파하는 자리 나온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추가 매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지금은 이렇게 기준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다음 두산입니다. 두산도 이때부터 완전 매도를 한 번 더 주장한 뒤로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다시 한 번 더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매수를 해야겠지만 아직은 완전 매도한 뒤로 좀 더 차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MW입니다. KMW도 완전 매도 필요하고 나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상승하면서 돌파가 나온다면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기준선 깨지는 자리, 전환선 깨지는 자리 한 번씩 비중 정리하고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좀 후행 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 받으면서 반등 나오고 캔들도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아직까지는 RSI 깨지는 자리, 기준선 깨지는 자리 한 번씩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종가상으로 한 번 더 구름 위로 올라온 만큼 좀 더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기준선 위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도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밀리면서 호행 스핀이 구름대마저도 이탈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되 아직은 조금 더 나온 비중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MC넥스입니다. MC넥스도 RSI 깨지는 자리,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두 번 정도 비중 정리한 뒤로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호행 스핀이 캔들 지지 받으면서 주가 올라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온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크시스템즈입니다. 파크시스템즈도 RSI 깨지는 자리, 기준선 깨지는 자리 한 번씩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대마저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더 구름대 하단들 지지받으면서 반등에 대한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봉이 나오면서 구름대 안에서 좀 더 헤매면서 상승한다면 현재 비중 유지 상황일 것이고 이대로 밀리면서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접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RFHIC입니다. RFHIC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 한번 미중 정리한 뒤로 큰 틈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좀 구름대 하단들 지지받으면서 반등 나오고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한 번 더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이런 자리들에서 한 번씩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틈 이상 없어 보입니다. 다음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일단 오늘로서는 기준선을 한 번 더 돌파하면서 좋은 움직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상승들 나오면서 얘네들 고점들 돌파한다면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오늘로서는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매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기준선을 돌파한 이후로 이탈하는 움직임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양봉 붙으면서 전환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면 뭐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PSK입니다. PSK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에서 두 번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틈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구름도 상단 지지받으면서 주가 올라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두 번 정리한 뒤로 큰 틈 이상 없어 보입니다. 다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RSI 깨지는 자리, 기준선 깨지는 자리 한 번씩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틈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좀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일현대시멘트입니다. 한일현대시멘트 아직까지 보유 상황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 이탈한다면 한 번씩 비중 정리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더 보유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에이스테이크입니다. 에이스테이크 여전히 정찰병 매도한 뒤로 큰 틈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상승하면서 돌파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 어제 기준으로서는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횡스피닝 캔들에 대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주가가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그런 위치들에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고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비중 정리한 뒤로 남은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도 바닥락 이후에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오늘 갭락한 이후에 좀 더 강한 상승 보인 만큼 좀 더 주가가 상승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 기간적인 조정들 걸린다 할지라도 지금 시기들이 좀 가장 저렴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들 지난 뒤에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여전히 관망입니다. 얘도 상승하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지 않는 내에서 계속해서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략하신 종목들 현대차부터 솔리드까지 좀 함께 보셨고 은행주들이 좋은 움직임들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좀 강한 상승 보인 만큼 BNK 금융지주나 기업은행 같은 것들도 좀 더 상승들 나오면서 기준선이나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